로스웰 사건은 1947년 7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부근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주 언급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7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1947년 6월 14일 목장주 윌리엄 맥브레즐과 그의 아들 버논이 로스웰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목장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다가 목장 부지에 흩어져 있는 기이한 잔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성으로 보이는 가벼운 천들이 사막에 흩어져 있는 걸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아놀드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비행 접시의 잔해라고 생각한 윌리엄 맥브레즐과 그의 가족들은 잔해들을 모두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안관 조지 월콕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월콕스도 처음 보는 물체라서 당황했고 곧바로 로스웰 육군 비행장의 윌리엄 블랜차드 대령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블랜차드 대령은 로저라미 장군에게 보고 후 제시 마르셀 소령과 로스웰 육군 방첩단의 사령관인 셰리던 캐빗을 보내 잠시 후 문제의 현장에 도착을 한 제시 마르셀 소령은 부서진 잔해를 보고 난 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날 마르셀 소령은 비밀리에 잔해를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1947년 7월 8일 로스웰 공군기지는 미확인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를 뒤집고 기상관측용 기구의 잔해를 회수했다고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음모론자들의 추측으로 인해서 로스웰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은 예고된 전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독일 비행사들이 지름이 수 인치에서 수 피트에 달하는 원반형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푸 파이터즈는 비행기의 날개 끝에서 기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했고 오렌지, 빨간색, 흰색의 빛을 발하거나 깜박거렸는데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으며 속도는 시속 300km에서 8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유령 로켓이라는 불꽃을 내뿜는 꼬리를 단 기이한 비행 물체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946년 스웨덴 상공에는 심지어 1천여 번 이상 출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자를 파견했는데 유령 로켓들은 시가형이었고 꼬리에서 오렌지나 녹색의 불꽃을 뿜으면서 대략 300m에서 1000m 고도에서 비행기와 유사한 속도로 날아다니는 걸 목격했습니다. 1947년 6월 24일 아마추어 비행사 케네스 아놀드가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 국립공원 근처를 비행하다가 9대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행 접시는 중국 연애 꼬리처럼 일제히 좌우로 휘날리며 날아갔고 알려진 어떤 항공기보다 훨씬 빠른 시속 약 170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놀드의 목격담은 신문에 실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형태가 날아가는 접시를 닮아 그때부터 이런 비행 물체를 비행 접시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사건이 UFO 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잇따르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시작과도 맞물려 소련의 적대적인 항공기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1945년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습니다. 두 연합국은 나치 독일을 굴복시켰지만 강력한 국력과 기술력을 보유했던 공산주의 소련이 전 세계를 휩쓸자 미국과 소련은 냉전 체제에 접어들었고 소련의 침공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독트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시기였던지라 미확인 비행 접시의 출현은 미국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947년 7월 1일 로스웰 항공기지에서 비정상적인 비행 물체를 포착했는데 레이더에 비친 광점은 마법처럼 나타나거나 사라지면서 시속 1600km의 매우 빠른 속력 기지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7월 4일에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기지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우가 발생하더니 레이더에서 비행 물체가 없어졌는데 천둥 소리와 함께 비행 물체는 공중에서 폭발해 사막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광경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며칠 후 미 공군은 UFO 우주선과 2-3마일 떨어진 곳에 파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3-4명의 외계인을 발견했는데 3명은 죽어 있었고 1명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비행 접시의 첫 번째 추락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처음 도착한 미 공군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둥근 삼각형의 비행 접시가 언덕에 꽂혀 있었는데 추락이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멀쩡해 보여 불시착으로 추정했습니다. 추락한 비행 접시 근처에 4명의 외계인 시체가 있었는데 120-140cm 신장의 머리는 평소보다 커 보였고 이상한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이 발견하기 전 토양보호청의 엔지니어인 바넷이 현장에 있었는데 때마침 미 공군이 도착하였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한 뒤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르셀 소령이 회수한 파편은 미지의 물질로 형상 기억 합금이었고 회수한 UFO에는 북녘온도 추진 엔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UFO에는 전기 배선 같은 것이 없고 대신에 투명한 길쭉한 와이어가 있었는데 빛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섬유라고 비유했습니다. 1947년의 최초의 신문 보도 이후 로스웰 사건은 잊혀지나 싶었지만 1979년 11월 UFO는 진짜다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마르셀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면서부터 다시금 로스웰 사건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47년 7월 로스웰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에 타고 있던 외계인 한 명을 생포하게 됩니다. 외계인의 이름은 에어럴, CIA의 비밀기지에 수감되고 간호관 마틸다가 한 달 동안의 간호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에어롤은 진심으로 돌봐주었던 간호관 마틸다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롤과 마틸다의 첫 대화 방식은 텔레파시였고 나중에는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에어롤은 지구와 우주의 중요한 비밀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간호관 마틸다는 전해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틸다 노트에 작성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인류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면 죽이겠다는 CIA의 협박과 경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숨겨야 했습니다. 60년이 지난 2007년 마틸다는 자신이 죽기 전 마틸다 노트를 SF 작가인 로렌스 스펜서에게 넘겨주어 SF 소설의 형식으로 출판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스펜서는 사실 그대로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을 SF 소설처럼 출간했습니다. 1947년 여름에 UFO가 목격된 것은 종말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계의 결과였습니다. 1947년에서 196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총 6,523건의 UFO 보고가 있었습니다. UFO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핵전쟁을 막기 위한 외계인들의 경고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은 정말로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